작년에 처음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현실성이 있네 없네 하던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 기존 외국인 선수가 6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을 때 쉽게 말해 단기 알바를 뽑아 잠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6주만 뛰러 오는 선수가 어디 있겠냐. 변방 리그 스카우트할 인력도 없다. 또 오더라도 KBO 수준보다 모자랄 게 뻔하다 등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었죠. 그러나 2년차에 접어든 지금은 벌써 10차례의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을 정도로 굳이 손해볼 것이 없는 제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 정식 선수로 계약하는 사례도 어느새 나오고 있으니까요. 당장 얼마 전 관련 소식으로 아주 핫했던 팀도 있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야구 이야기, 역대 KBO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들입니다. 역대 1호 부상 대체 외인 제도의 주인공은 SSG가 영입한 일본인 투수 시라카와 케이쇼. 좌완 로에니스 엘리아스가 복사근 부상으로 6주 진단을 받자 SSG는 일본 독립리그에서 활약하던 시라카와 영입에 나섰죠. 연봉이 저렴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줄 투수가 필요했던 SSG. 일본 프로야구 드래프트 도전을 위해 쇼케이스 무대가 필요했던 시라카와의 니즈가 맞아떨어졌으며 프로 경력이 없는 역대 최연소 외국인이라는 타이틀 속 시라카와의 한국행은 큰 화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당시 계약 규모는 6주에 약 180만엔, 해외여행 경험도 없어서 계약 후 급히 여권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시라카와는 5경기에서 2승 2패 평균 자책점 5.09. 겉보기엔 다소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프로 로테이션을 소화하는 데다가 사직에 열렬한 2만 관중 앞에 압도당했던 두 번째 경기를 제외하면 실적이 훌륭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SSG가 시즌 내내 고전하던 NC전에서 10K 피칭으로 승부를 끝까지 끌고 갔기에 정상 컨디션으로 복귀를 앞둔 엘리아스와 성장형 시라카와를 두고 누굴 남기는 게 맞냐는 열띤 토론도 이어졌죠. 구단 내부 인원들을 상대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도 단 한 표 차이였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끝내 큰 경기 경험, 외국인 교체권 사용 여부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한 SSG는 엘리아스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당시 창원 원정에 동행하던 시라카와는 6주라는 짧은 기간에도 팀의 정이 많이 들어 눈물의 고별식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엘리아스, 시라카와 사이 결정이 특히 더 힘들었던 건 역시 외국인 투수의 부상으로 대체 선수를 물색해야 했던 다른 팀이 있었기 때문. KBO 적응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SSG가 포기한 선수를 이 팀이 데려갈 것이 매우 유력했으니 그렇게 시라카와는 브랜든 와델의 부상 대체 선수로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입으며 한국 생활을 이어갑니다. 계약 규모는 SSG 시절보다 2배 넘게 오른 400만엔, 문 앞보다 훨씬 넓은 잠실로 홈구장을 옮기는 만큼 더 편한 마음에서 좋은 투구를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받았습니다. 그러나 베어스의 시라카와는 크게 두 가지, 많은 관중과 짧은 등판 간격에서 약점을 드러냈죠. 랜더스 마지막 두 경기에서 볼넷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던 게 시라카와의 계약으로 이어진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여름철에 체력 저하가 문제였는지 SSG 시절 부진했던 경기들처럼 포심 구속이 떨어졌고 나란히 볼넷도 늘어납니다. 브랜든 와델이 통증을 다시 호소하면서 시라카와는 2주짜리 계약을 연장한 후 끝내 인대 손상 부상까지 입으며 한국을 떠났어요. 지난해 일본 프로야구 드래프트에서도 지명에 실패, 여전히 일본 독립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부상 대체 외인 제도에는 최소 6주라는 하한선은 있지만 기간 상한선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체 제도로 영입해 두고 기존 선수의 부상이 길어지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런 점을 10분 활용한 구단이 바로 기아 타이거즈로, 기아는 윌 크로우가 수술을 요하는 부상을 입자 임시 대체 외인 선수로 좌완 캠 알드레드를 영입합니다. 대체 선수라기에는 체급이 좀 큰데다 그 규모가 무려 총액 32만 5천 달러, 계약 기간도 자녀 시즌 전체로 사실상 정식 교체에 가까웠어요. 일부 구단에서 이를 두고 외국인 교체 카드를 아끼는 편법이 아니냐는 불만도 제시했지만 기아는 이미 KBO 승인과 법률 자문까지 마친 상태였죠. 그렇게 한국에 상륙한 캠 알드레드는 우타자 상대 극심한 약점과 묘한 기복 속 더 강한 투수를 원했던 현장의 요청에 따라 약 10주 9경기만 던지고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좌타자가 중심인 LG에는 확실히 강점을 보였으나 다른 팀들에게는 아쉬운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기아의 기존 선발 구상이 박살난 가운데 알드레드라도 있었기에 위기를 넘긴 건 확실하고 당장 우승 경쟁자를 2번 잡아낸 공헌도 명확했습니다. KBO 규약상 포스트 시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8월 15일까지 정식 선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기에 기아는 해당 날짜를 앞두고 크로우와 알드레드를 모두 웨이버 공시, 또 다른 좌완 투수 에릭 라우어를 데리고 가을에 가게 됩니다. 현재 알드레드는 멕시코 리그에서 성적이 그리 좋지 않은 반면 라우어는 현재 토론토에서 선발 자리를 확보해가고 있네요.
작년에 한화는 펠릭스 페냐와 리카르도 산체스로 외국인 듀오를 형성했었습니다. 그러나 KBO 3년차 페냐가 최하위권 성적을 찍다 하임의 바리아로 교체된 데 이어 애매한 성적에 좌완 산체스마저 팔꿈치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렇게 한화는 시장 풀이 그리 좋지 않은 와중에도 급히 대체 외인 투수를 찾아야 했고, 빅리그 경험 없이 미국 독립리그에서 뛰던 우완 투수 라이언 와이스를 6주 10만 달러에 영입합니다. 그리고 이건 한화의 운명을 바꾼 계약이 됐죠.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장발의 우투수 와이스는 여전히 KBO에선 희귀한 스위퍼를 뿌려대며 대전 예수라는 별명을 따냄과 함께 팀 분위기에 빠르게 녹아들며 팬들의 지지를 얻습니다. 계산이 서게 만드는 와이스의 연속 호투 속 산체스의 통증이 길어지자 와이스는 정식 계약도 따냈죠. 부상 대체 선수의 정식 계약은 와이스가 역대 1호였으니 와이스의 아내도 한국 생활의 긍정적인 면을 홍보하는 등 외국인 영입에 있어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선수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최대 95만 달러라는 액수에 올해도 재계약한 와이스, 이번 시즌 활약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훌륭합니다. 폰세의 뒤를 바치는 이 선발로 이글스 1위 질주의 원동력이 되고 있죠. 최근에 한화는 팀 케미스트리마저 참 좋다는 느낌을 주고 여기에 정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이스 하나만으로 한화는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닐까 싶은데 다들 아시죠? 마지막에 한화 한 명 더 나옵니다. 역대 4호 임시 외국인은 기아가 영입한 에릭 스타우트. 부동의 에이스로 발돋움한 제임스 네일이 상대 타구의 얼굴을 맞는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탈해 한국 시리즈쯤 복귀가 예상되면서 기아는 팀의 1위 수상과 투수진 소모를 줄이기 위해 대만 중신 브라더스의 스타우트를 4만 5천 달러에 영입했어요. 가을 야구 출전은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스타우트의 현실적인 목표는 차기 시즌 KBO 정식 계약이었습니다. 스타우트는 KBO에서 총 4경기만 던졌는데 네일의 대체 선발로서 부여받은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했다는 평가지만 잘 던진 2경기가 모두 12 키움 상대였어요. 두산 상대 마지막 등판에서는 투구 도중 햄스트링 부상을 입으며 KBO행 쇼케이스는 그렇게 아쉽게 마무리. 지금은 다시 대만으로 돌아가 던지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기아는 이 계약을 통해 한 시즌 외국인 투수 5명이라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번 시즌입니다. 전체 5호이자 역대 1호 부상대체 외인 야수는 에레디아의 표피낭종 수술에 따라 SSG 랜더스 유니폼을 입은 외야수 라이언 맥브룸. 작년까지 미국 독립리그에서 뛰며 88경기 19홈런을 기록한 맥브룸의 계약 규모는 6주에 7만 5천 달러였습니다. 최정의 부상으로 장타가 실종된 랜더스 타선에서 대포를 추가해줄 거라는 기대를 받으며 한국에 도착했어요. 제이민 로맥이 떠오른다는 평가도 있었죠. 다만 맥브룸의 경기 감각은 걱정거리였으니 적응 기간이 긴 거포 유형인데다 올해 들어 실전 경험이 거의 없었기에 KBO 정착기만 겪다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데뷔 후 5경기에서 2홈런, 삼성전엔 동점 투런까지 터트리며 자리를 잡는가 싶었던 맥브룸. 허나 어느 순간부터 의욕이 뚝 떨어진 모습을 보이더니 7경기 무안타 1볼넷 11삼진을 기록하고는 2군으로 내려갑니다. 결국 SSG는 서류상의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맥브룸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죠. 경기 감각 부족, 적응 실패, 동기부여 부족까지 시즌 극초반에 영입되는 부상 대체 외국인 타자가 보여줄 수 있는 실패 사례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쿼터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K리그와 KBL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 외국인 선수 숫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아시아 선수를 기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죠. KBO도 이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구단들 역시 각자 아시아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시아 시장은 부상 대체 외인 제도에도 아주 중요한 기반으로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LG가 에르난데스의 부상으로 인해 영입한 호주 국적의 투수 코엔 윈도 이런 그물망에 걸린 투수. 2014 프리미어 12에 호주 대표팀으로 출장해 한국 상대로도 호투했던 코엔 윈은 LG가 스프링 캠프에 초청해 함께 훈련하기도 했으니 아시아 쿼터 1순위 영입 후보였다고 하죠. 투잡 신분을 벗어나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LG 유니폼을 입은 코엔 윈. 6주간 11,000달러 계약을 맺은 코엔 윈의 한국 경력은 선발 투수로서의 명확한 한계점을 드러냈습니다. SSG 상대 데뷔전 전에는 퀄리티 스타트 호투를 펼쳤지만 이후엔 스스로도 체력 부족을 느꼈다고 말할 정도로 3, 4회 이후의 성적이 확실히 떨어졌어요. 탈삼진을 뺏어내기 어려웠던 9위, 좌타자 상대 장타 억제 실패로 다시 한국을 오게 되더라도 불펜으로의 활용이 유력합니다. 염경엽 감독은 코엔 윈의 내년 복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포크볼 발전 여부가 중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의견을 밝혔죠. 1999년생으로 아직 젊은 투수에게 KBO 경력은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을 만큼 차기 시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역대 2호 부상 대체 외국인 타자 키움이 선택한 스톤 게렛입니다.
2년 전만 해도 메이저리그에서 OPS 0.8을 넘긴 타자. 그러나 양키 스타디움에서의 끔찍한 왼쪽 발목 부상 이후 스톤 게렛은 걷는 법조차 다시 배워야 했다고 해요. 1년 후 빅리그에 복귀했지만 이전의 스톤은 없었습니다. 타구에 힘을 싣는 요령을 모두 잃어버린 스톤은 올해 트리플A에서 15경기 타율 8푼 7리로 부진하다 방출. 루벤 카디네스의 부상 장기화에 따라 일말의 부활 가능성에 베팅한 키움에 총액 35,000달러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그런 키움의 도박수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죠. 22경기에서 홈런 2개를 제외하면 장타는 제로, OPS는 0.6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메이저리그 평균 이상 타자가 KBO 최하위권 타자로 전락할 정도로 부상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모두에게 알리는 사례로 남고 말았습니다. 머나먼 한국에서마저 기량 회복을 실패하고만 스톤은 지난 20일 대구에서의 경기를 끝으로 아예 프로 생활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멀티히트에 홈런까지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네요. 키움이 1용투 체제를 선택하며 엄청난 짐을 지게 된 선수. 선발 마운드를 사실상 하영민과 단둘이 이끌던 로젠버그는 고관절 부상 속 전반기 아웃을 비롯해 이후엔 수술까지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오고 맙니다. 이에 키움이 영입한 건 또 다른 호주 국적의 투수 라클란 웰스. 웰스의 23-24 시즌 호주 리그 성적은 9경기 47.2이닝, 평균 자책점 0.94, WHIP 0.73으로 계약 규모도 코엔 윈의 3배에 달하는 3만 달러였던 만큼 호주 리그 최상위권 자원을 잘 데려왔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웰스도 아시아 쿼터를 염두에 둔 선택이었다고 전해지죠. 그런 웰스는 벌써부터 내년 아시아 쿼터 최대어로 떠올랐습니다. 제구의 안정성도 패스트볼의 구위도 경기 운영도 준수한데 아직 나이도 많지 않아 발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당연히 키움은 웰스의 정식 선수 전환을 논의했지만 웰스의 개인사로 인해 해당 방안은 쉽지 않다고 해요. 부상 대체 계약은 24일 목요일로 종료 예정. 웰스의 개인사는 내년 KBO 행에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키움에게 보류권이 묶이지 않고 모든 팀과 열린 상태에서 협상을 하기 위해 정식 선수 전환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와요. 그만큼 키움의 현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이겠죠. 결국 키움은 또 다른 외인 투수를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 성사된 부상 대체 외인 계약은 플로리얼이 기아와의 경기에서 오른손에 공을 맞고 이탈하자 한화가 영입한 루이스 리베라토입니다. 멕시코 리그에서 커리어 하이 기록을 찍고 있던 러브레터, 6주에 5만 달러 계약을 맺고 머나먼 길을 떠난 리트리버는 한화의 빠른 일처리 속 곧바로 경기에 투입됐죠. 그리고는 적응기 없이 멕시코에서의 감각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한화 이적 후 9경기 중 7경기가 멀티히트, 4안타 경기를 비롯해 역전 3런도 있었어요. 빠른 배트 스피드로 언제든 위협적인 타구를 만들었죠. 부상 이탈 당시 플로리얼의 타격감이 상승세에 있었기에 슬슬 플로리얼과 리베라토를 두고 한화 팬들 사이에서는 거의 예속 논쟁 수준의 토론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비브라토의 활약이 쉬지 않고 이어지면서 팀 타선 전체에 활기가 돌게 되자 팬들의 여론도 치차리토 쪽으로 기울었고 올스타 브레이크 직후 한화는 이베리코의 정식 계약을 발표합니다. 처음 보는 투수들에게도 잘 대처하는 적응력과 경기가 많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장 더 좋은 컨디션이 누구인지를 고려했다고 해요. 계약 성사로 마음이 편해졌다 말한 리트머스는 한화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정규직이 되어 치른 2경기에서 연속 3안타를 때렸습니다. 한편 부상 직전 타격감이 가장 좋았던 플로리얼은 상대 투수의 사고에 부상을 입은 데다 대체 선수가 미친 활약을 펼치는 사고에 가까운 일을 연달아 겪으며 한화와 작별해야만 했네요. 과연 한화의 이런 선택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이렇게 KBO에 있었던 총 9명 10건의 부상 대체 외인 계약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누가 봐도 최대 수혜 구단은 한화 이글스죠. 그만큼 한화가 스카우팅을 잘 준비했다는 뜻일 텐데 올해 한화의 1위 질주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는 또 다른 결과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댓글로 다양한 생각들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른 야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